저희 긴급진단 상황실에서 다뤄보도록 하죠. 포스파트너스 김란 부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세 가지 상황실이 준비되어 있고요. 예고했다시피 첫 번째 상황실에서는 하이브를 만나보겠습니다. 성장주로 변화 중이라는 코멘트를 적어봤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엔터사들은 소속 가수도 소속 연예인들을 관리하고 무언가 일거리를 주고 그로 인한 계약금에서 수익을 얻는 회사로 봤는데 이제는 미래 성장 동력을 정말 다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네. 첫 번째, 본업도 잘하고 있는 게 하이브죠. 맞습니다. BTS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표님 좋아하세요, BTS? 당연히 좋아하죠. 당연히 좋아하죠, 그렇죠? 좋아합니다. 네. 과거만 하더라도 이 단순히 엔터사로만 봤었을 때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올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러한 부분들을 탈피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뭐 하이브의 자랑거리인 또 위버스를 비롯해서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 나서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고 이따가도 이제 잠시 뒤에 또 얘기를 드리겠지만 두나무하고 또다시 협업을 하는 그런 모양새들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주가가 이 정도면 BTS를 등에 업고 35만 원 선 꽤 많이 올라왔다라고 싶은데 여기에 한 가지씩 계속해서 모멘텀이 붙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연말에는 오프라인 콘서트까지 기대가 되고 지금 1년 만에 온라인 콘서트를 방탄소년단이 열었습니다. 저도 그 모습을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성장 동력으로는 두나무와 함께하는 걸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두나무하고 아직 확실하게 결정이 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아마 네. 11월 정도에는 확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속속 들려오고 있어요. 이제 두나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업비트를 운영을 하는 곳인데 업비트 이제 블록체인으로 또 연결이 되는 곳인데 왜 여기하고 어떤 협업을 한다는 거지? 예, 이런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제 의례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이제 나온 내용에 따르면은 하이브하고 두나무가 약 한 5천억 원에서 9천억 원에 달하는 그 규모의 주식을 서로 이제 쌍방간에 주식을 교환을 하는 그런 계약을 체결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하이브는 또 블록체인이라는 어떤 신성장 동력을 하나씩 이제 얻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건데 아직 확실해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온 내용에 따르면은 어쨌든 미국의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해서 대체 불가능 토큰 NFT를 넘어서서 메타버스의 콘텐츠 사업까지 이번에 하이브도 발판을 넓혀가는 그런 계기로 삼겠다라는 얘기가 일단은 들려오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엔터사가 NFT를 활용해서 어떤 사업들을 해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투자자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만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NFT 같은 경우에는 복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가지고 수정을 하고 뭐 포토샵을 하고 내가 만든 이미지라 하더라도 웹상에 띄웠을 때 이게 굉장히 무단 복제가 되고 또 무한정 복제가 또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매길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맞아요. NFT 같은 경우에는 무단 복제가 불가능하고요. 원작자가 딱 박히는 이제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든 팬 아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다수의 팬덤 안에서의 다수의 다른 팬들한테도 인정을 받았을 때 그것이 사고 팔 수 있는 어떤 수단으로 된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시면 가뜩이나 아티스트를 받쳐주는 그 팬덤이라는 그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우리가 BTS를 통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팬덤이 굉장히 매니아화할 수 있다는 것이 이 NFT와 결합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시너지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많은 그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다이어리나 뭐 책갈피나 그런 거에 다 연예인들 얼굴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사실 공식적인 굿즈가 아니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엔터사에서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자신들의 소속 가수들, 연예인들이 이용한 굿즈를 만들어내고 있고 또 이것이 무단 복제되지 않도록 NFT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나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텐데
엔터주를 담은 국내 메타버스 ETF도 있어요. 그 안에서 개별 종목으로 하이브 비중이 또 가장 높다. 코덱스에서는. 네, 의외예요. 네. 정말 메타버스 하면 우리가 메타버스 관련주 안에서의 대장주가 따로 있었는데 저도 이번에 이제 들어가서 구성별 비중을 이렇게 보니까 엔터사들의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물론 시가총액이 크다라는 측면에서의 비중이 또 컸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메타버스 하니까 엔터주들, 게임주들 이런 섹터군들이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 장악을 하고 있더라. 구성별 비중 안에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겠고요. ETF 상위 10종목이 지금 보면은 하이브라든지 펄어비스, 위메이드, 네이버, 크래프톤 최근에 주가가 아주 강세를 띄었었던 종목군들이 그 안에 편입이 되어 있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ETF가 출범을 할 때 그 초기만 하더라도 구성별 비중이 적었다가 급작스레 좀 늘어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를 좀 감안을 해본다면 최근에 비슷한 ETF들이 계속해서 이제 출시가 돼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4종 정도 출시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ETF와 같은 패시브 펀드들이 계속해서 자금들이 유입이 되게 됐었을 때에는 공교롭게도 최근에 이 ETF가 나오고 나서부터 관련주들이 또 주가 상승을 또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수급 유입으로 인한 긍정적인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좀 해석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정모 대표님 그리고 김남 부대표님하고도 엔터주들 이야기, 게임주들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마침 네. 지금 시장에서 핫한 섹터군의 하나잖아요. 여전히 홀딩 의견이신지 하이브에 대한 전략, 마지막으로 가격으로 들어볼게요. 네. 하이브 당연히 보유 전략을 들여야 될 것 같고요. 이제 11월께의 두나무하고의 협업에 있어서도 조금 더 구체화되는 그런 이슈까지 있다라는 것을 감안을 해본다면 지금 재료상으로나 수급적인 측면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 급하게 덜어내야 될 자리는 아니라는 점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본다 그랬을 때에는 지난 6월에 고점 부분을 매물을 한 차례 소화를 하면서 이번에 신고가를 돌파를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손절가로 잡아 본다면 31만 5천 원 선 여러 번 매물이 조금 있었던 이 가격선이 최대한 좀 지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지지선이 이탈되지 않는 선 내에서 새롭게 진입도 가능하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손절선 31만 5, 6천 원 선만 잘 지켜낸다고 하면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이브 가격 전략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위메이드예요. 정말 이럴 수 있나요? 주가가 이렇게까지 오를 수 있나요? 저는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좋은 종목은 주가가 오르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주가는 영원히 오를 수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네. 지금까지만 봤을 땐 위메이드에겐 해당이 안 되는 내용 같아요. 왜 이래요? 어디까지 오르는지 저도 한번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바닥에서 얼마죠? 한 8배 가까이 지금 올라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앞선 하이브와 마찬가지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좋은 소식에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보니까 위메이드의 대표진까지 나와서 회사에 대한 성장성이라든지 자신감을 내비쳤기 때문에 주주분들이 가장 환호할 만한 그런 얘기들까지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구간에서 또다시 한번 주가의 상승 랠리를 이어나가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니 해도 지금 위메이드 자회사, 위메이드 트리가 있어요. 이 위메이드 트리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언급이 됩니다. 블록체인이 여기에 또 나오는데 네. 블록체인 사업을 전담을 했었던 회사가 위메이드 트리예요. 그런데 위메이드 트리하고 합병을 했기 때문에 내가 살 때만 하더라도 나는 그냥 게임주를 매수를 했어. 싶었던 그런 투자자분들이 졸지에 블록체인이라는 신성장 모멘텀까지 내가 주식을 매수했는데 이러한 부분까지 따라가게 되는 그런 이제 요인들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금 가상화폐가 있어요. 이 위메이드에서 만들었던 가상화폐 위믹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거래소인 빗썸이라든지 글로벌 몇몇 거래소에 지금 현재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메이드가 지금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게임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이 게임들의 몸값이 얼마만큼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위믹스 같은 경우에도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그 가치가 더욱더 커져갈 수 있다라는 또 다른 그런 이슈가 불거지면서 오늘 시장에서 급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채팅방에도 위메이드 주가 상승 대단합니다. 후덜덜합니다. 이렇게 글 올려주셨는데 가치가 높아지면 주가가 오른다지만 너무 끝없이 오르는 거 아닐까라고 의아할 정도로 주가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 또 눈에 띄는 게 급락이 나왔는데도 다시 이를 되돌리는 급등이 연출된다는 거는 위메이드를 향한 투자자들의 강한 신념 혹은 여기서 돈을 단기적으로 벌어보자 트레이딩 관점 여러 가지 심리가 다 섞인 것 같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의 고점 매물을 소화를 하고 그 매물을 더 큰 그 자금으로 또 이어받아서 끌고 간다라는 거. 정말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주도주의 형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감히 말씀을 드려보자면 위메이드는 일단 다른 게임사들이 가지 않은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사실상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목표가를 지정을 해버리면 그 목표가를 그냥 뛰어넘어서 과연 어디까지 갈지에 대한 적정 가치를 매기는 게 정말 사실 힘듭니다. 2차 전지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전기차 시장이 이제 서서히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관련주들이 정말 바닥권에서 많이 올랐어요. 시가총액이 이렇게까지 부풀어져도 괜찮을까 싶은데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성장성을 프리미엄을 다 옮겨와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목표가를 너무 단기적으로 내다본다라고 하는 거는 좋은 종목을 일찍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찍 털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사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블록체인 게임의 기축통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청사진, 위믹스 같은 경우에 청사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내년 말 같은 경우에는 100여 개의 게임을 위믹스 블록체인에 올린다라는 얘기 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게임에다 블록체인 얘기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붙습니다. 오픈 플랫폼이에요. 게임사인데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 나서는 그런 모양새가 또다시 나타나고 있어요. 위메이드가 앞으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임 플레이어들이 만들 수 있는 오픈 플랫폼까지도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총력을 다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가 리니지 같은 경우에도 리니지 헤비 유저들이 얼마만큼 마니아적으로 열광을 했는지에 대해서 잘 그 생각을 해보시면 전 글로벌적으로 이 미르의 전설 4부터 해서 위메이드가 내놓는 그런 게임에 있어서 오픈 플랫폼 이 시장이 커져 나간다라고 했었을 때 과연 그 위상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메이드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상황실 알아봤고요. 마지막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휴마시스 진단키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를 미국에서 FDA 승인받았습니다. 휴마시스가 갖고 있는 모멘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진단키트 코로나 시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어떤 흐름 보여줄까도 함께 봐볼게요. 진단키트는 아마 이제 수요는 많아질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내에서 승인이 떨어지게 될 경우에 이제 상비약처럼 맞아요. 상시에 진단할 수 있게끔 집에 가지고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거는 주가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에는 아주 새로운 모멘텀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처럼 이슈가 나왔을 때 직전 고점을 뛰어넘는 그런 거래량과 함께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조금 더 가져가 봐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결단을 좀 내리셔야 되는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진단키트 관련주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안에서 대장주가 이제 휴마시스였는데 관련주들 사이에서도 결국 이제 속도 차이겠지만 시장에서 이제 승인을 받아서 판매를 하게 됐었을 경우에 그 단기적인 재료를 가지고 좀 순환매 상승을 보일 가능성은 크고요. 그런 상승이 나올 때 내가 고점에서 진입을 했다면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지금부터는 실제로 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보고 있고 일단 이번 그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는 휴마시스가 생산을 했고 셀트리온이 이제 미국 자회사를 통해서 미국에 공급을 하게 됩니다. 전문가용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미 승인을 받았고요. 이번처럼 홈 테스트, 그러니까 가정에서 테스트를 하게 되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미국
FDA로부터 이제 긴급 승인을 받았다는 건데요. 이렇게 보면 이제 개발사나 유통사에 대한 대외적인 인지도, 신뢰도가 상향되는 그런 효과는 있을 수 있겠는데 일단 아주 새로운 재료는 아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오늘 주가도 좀 그에 대해서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장에서 10% 가까운 상승이 나왔다가 다소 상승분 반납하고 현재는 1.5%권 상승 유지 중에 있다라는 게 좀 답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 휴마시스도 주가적인 측면에서 추가 모멘텀을 얻긴 힘들다. 우리가 상배약처럼 진단키트를 구비한다 하더라도 주가를 띄울 만한 강한 모멘텀은 어려워 보인다라고 해주셨는데 이 이야기가 셀트리온에도 좀 적용될까? 요즘 제약바이오가 워낙 부진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사업군이 다양하죠. 네. 그리고 매출 규모도 상당히 크고 단순히 이런 진단키트 코로나 관련한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다른 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달리 봐야 됩니다만 진단키트 사업이 주력이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비슷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변수는 존재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코로나가 잡혔다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또 확산이 됐다든지 또 모르죠. 예측하기가 또 힘들죠. 어떤 변이 바이러스가 또다시 활발하게 활성화가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에 글로벌적으로 전염이 됐었던 그런 유행병들 정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 숫자가 또다시 그러한 사이클이 도래했었을 때 휴마시스가 이번처럼 그런 신뢰도를 바탕으로 해서 또다시 한번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발판을 확보를 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단기적인 시각에서 접근을 해보셨다면 일단 오늘 시장에서 상승분을 반납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적절한 좀 대비와 좀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진단키트주로 상승을 보였던 이 제약바이오주 내에서 앞으로의 운명은 이 진단키트 모멘텀만 갖고 있느냐 아니면 또 다른 사업군을 다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희비가 좀 나뉘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체크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김남 부대표님과 함께했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